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귀에 쏙쏙 박히는 중급 세 번째 시간, 목화토금수 중에 사주 오행 토에 대한 한방의 정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가 굉장히 복잡하죠? 토만 정리가 잘 되면 사주 공부의 반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익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토라는 성분은 이제 일단은 뭐 땅이잖아요. 그죠? 땅 속은 파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르고, 그죠? 좀 어찌 보면은 투박하기도 하고, 모든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토가 많다는 거는 일단은 약간 희생적인 의미도 좀 들어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라는 거는 모든 거를 이제 대지를 다 품어주는, 대지가 모든 그 생명체를 품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화계의 의미도 좀 강합니다. 화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지에 특히 토를 말을 하기는 하는데, 종교나 뭐 영성, 이런 활인업, 그런 것과 관련이 좀 많은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천간의 토는 이제 무토와 기토가 있고요. 무토는 그야말로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무토일주들은 여간에서 좀 일일비하지 않고 스케일이 커서 좀 기토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부러운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무토는 이렇게 묵직한 만큼 어찌 보면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약간 무덤덤하고 세심한 거를 일일이 챙기는 그런 부분은 살짝 모자랄 수 있고요. 이제 기토 같은 경우는 이제 논밭을 가리키 때문에 약간 그 예쁜 생명체들을 이렇게 키워내는, 그리고 뭔가 생명체도 빨리빨리 자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생명체가 빨리 지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생명체가 다음에 태어나도록 이렇게 주기가 굉장히 좀 빠를 수가 있죠. 무토에 비해서. 그죠? 무토는 큰 나무를 좀 어찌 보면 받아들이는 그런 토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나 그런 것들에 좀 빨리빨리 대응하는 그런 거는 좀 부족할 수 있고요. 기토는 눈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좋은 글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무토일간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묵직하지만 다소 재미는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토는 굉장히 또 입을 가리키는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도 많고요. 굉장히 아기자기해요. 그 대신에 좀 약간 묵직한 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할 수 있죠. 호불호가 이제 갈리죠. 각자의 취향이 다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요. 일단 토라는 거는 다른 성분에 비해서 그 노래 있잖아요. 그 흔한 유의로 이 밤을 보낼 수도 있지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겠어 라는 의미. 뭔가 묵직하니 일일비하지 않고 약간 그러니까 또 보기에 따라서 좀 그쵸, 그때 사주는 그렇다 그랬잖아요. 심리학에 가까웠기 때문에 나의 어떤 사주에 기반을 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토가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이 토가 발달한 사람들을 보면 좀 답답하고 속을 알 수가 없고 뭔가 그 속에 뭔가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지에 특히 지지의 토가 진술충리라고 있는데 지지의 토가 없는 특히 목일주 아니면은 목일간이 아니더라도 내 사주의 천간에 목이 있는데 지지에 토가 없을 경우에는 그 목이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소 좀 불안해 보이고요. 그 본인은 모르겠죠. 본인은 모르겠는데 토가 발달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목이 확실하게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를 지지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불안정해 보이고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별로 뭔가 중요하거나 바쁘지 않은데 굉장히 바빠 보이고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조금 정신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보면은 지지에 토가 없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약간 다소 부족한 그런 성정이 토가 없는 걸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의 토 같은 경우에는 12운성으로 보면은 이제 관대나 쇠나 묘, 양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12신살로 보면은 이제 천살, 월살, 반한살, 화개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고급 과정에서 이제 12운성과 12신살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다뤄볼 거고요. 이 12운성이나 12신살 자체를 이것도 약간 이론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가풍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연지를 기준으로 인해서 이제 12운성이나 12신살을 많이 적용을 시켰고요. 현대에 와서는 이제 일지를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일간을 기준으로 12운성이나 12신살을 설정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것도 자유자재로 되게 활용이 가능한 게 또 월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거는 본인의 사회궁에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궁에 맞추면 그 해마다 오는 그 운들에서 어떤 직장의 변화나 아니면은 그죠, 본인이 처하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에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12운성이나 12신살은 반드시 뭐 연지를 기준으로 하거나 일지나 일간을 위주로 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이나 사회적인 변화를 볼 때는 월지를 기준으로 또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거는 되게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무토는 굉장히 넓은 대지 아니면 높은 산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람이 묵직하니 일일비하지 않고 약간 뭐 무덤덤한 그런 느낌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간의 무토와 기토, 천간의 무토와 기토가 있는데, 무토는 이제 넓은 들판,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은 하늘공원, 뭐 노을공원 그런데 그런 데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넓은 들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스케일이 커지려면 사실은 무토는 을목보다는 이제 간목을 천간에 두는 분들이 조금 더 스케일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높고 넓은 산이나 들판에 잡풀들이 무성한 것보다야 백년 거기 지리산 천년송처럼 그런 간목을 키운
무토의 모습이 조금 더 웅장하고, 예, 무토의 쓰임새가 조금 더 멋있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무토 같은 경우에는 을목을 키우는 무토보다는, 예, 간목을 키우는 무토가 조금 더 스케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토 같은 경우에는 무자부터 시작할까요? 예, 무자일주가 있죠. 그러면은 자중에 이제 지장간에 임계수가 있어요. 임계수가 있어서 자체의 무게합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정제, 예, 무토 입장에서 정제랑 합이 되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제스러움이 많이 드러나겠죠. 애처가 이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지르는 성격이 아니라 뭐든지 계획적인 어떤 소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향들도 드러날 수 있고요. 또 다소 또 보기에 따라서 이 사주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무게합을 굉장히 째째하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무게합을 굉장히 계획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토는, 예, 자수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무게합이 돼 있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많이 궁핍해 보이는 그런 일주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항상 무게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정제적인 삶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계획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애처가로서, 예, 한 사람과 해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제라는 거는 또 편제적인 면이 강하신 분들에게 보면은 좀 째째하고 구두끈을 좀 오래 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제적인 삶을 추구하고 삶의 가치가, 예, 정제에 가까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편제가 발달해서 본인이 항상 기분상 쫙 쓰고 나서 집에 와서 여러 번 후회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예, 이런 무자일주, 예, 개수와 합을 하는 정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음에도 또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사람은 또 눈치 보기보다는 그냥 혼자 가서 카드를 척 내는, 예, 그런 생활에 그런 경험을 또 하겠죠. 예, 그리고 또 후회를 할 테고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무자일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도 무자일주면 굉장히 정제적인 성향이 있어서 살림도 잘하고, 예, 계획적인 소비, 가계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인일주, 예, 편관을 깔고 있어요. 편관을 깔고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관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관이 나쁜 게 아니고, 관이 이제 용신이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부인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겁제격이거나, 그죠? 양인격이거나, 그죠? 비겁이 너무 강력한 그런 사주에서는 본인이 편관을 가지고 있으면, 예, 겁제를 누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인이나 남편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인일주 자체는 편관을 깔고 있어도 다른 편관을 깔고 있는 일주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스케일도 굉장히 크고요. 보면은 사람이 좀 째째하지 않고 굉장히 큰 일을 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예, 저는 주변에서 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편관을 깔고 있어도 다른 편관을 깔고 있는 일주보다 편관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좀 덜 드러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목이란 뜻 자체가 약간 그 호랑이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좀 묵직하니 가벼운 인자도 아니고, 또 자연에서 보면은 사자는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데 인목 같은 경우는 이제 호랑이이기 때문에 단독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무인일주는 이제 깊은 산 속의 호랑이라고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깊은 산 속의 호랑이이기 때문에 뭔가 약간 초인적인 어떤 그런 모습, 그런 모습도 좀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굳이 사람들과 이렇게 막 어울리는 집단 생활보다는 중요할 때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고독함을 즐길 수도 있고, 혼자 심사숙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목을 깔고 있는 분들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잘 어울리다가도 중요한 일을 도모하거나 계획하고 그럴 때는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영리학과 있는 글자이기도 하고 또 역마의 글자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무인묘진, 무진일주요. 일단 무진일주는 굉장히 간여지동인데 진중에 또 개수가 있죠. 무계합도 되어 있어요. 근데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무술보다는 훨씬 좀 좋죠. 왜냐면은 무토는 봄, 여름이 어찌 보면은 무토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진토의 땅을 기반으로 있는 무토이기 때문에 쓰임이 훨씬 더 좋고, 갑목, 을목을 키워내기에 훨씬 좋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와 항상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돈이 마르지 않는 그런 성정도, 그런 생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단지 이제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이제 부부 사이의 문제나,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사소한 고집으로 인한 피해나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여지동인 분들은 특히나 부부 사이나 아니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변 사람과 상의를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좀 후회할 어떤 그런 결정들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좋아요. 무진일주는 좋은 일주예요. 진중에 을목을 키우고, 의리도 확실하고, 그 다음에 무진사, 무일주. 일단 화토동법으로, 화와 토는 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무일주하고 기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화와 토가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화토동법으로 거의 이제 위아래가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무토는 이제 양간이기 때문에 양인일주라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지글지글 마그마가 끓고 있는 무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오일주 같은 경우는 주변에 좀 수기운이나 그런 걸로 좀 무토에게 약간 그 수기를 조금 제공을 해줘야지 무토가 키우려고 하는 가불목이 좀 잘 자랄 수 있겠죠. 안 그러면은 지글지글 끓는 산에서 이 가불목이 고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기운이 좀 주변에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무오일주가 약간 작은 거인, 느낌으로 보면은 정말 그 가수 김수철 씨? 가수 김수철 씨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보기에는 이렇게 막
세 보이지 않지만 속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걸 앞두고 기가 죽거나 중요한 걸 앞두고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오, 미신, 무신일주. 무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식신을 깔고 있고요. 역마를 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식신, 역마를 깔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식신이라는 거는 약간 뭐 영업이나 교육이나 그런 쪽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나 교육 쪽을 일을 하면서 좀 굉장히 역마적인 한 곳에 좀 오래 머무는 거를 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에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중에 임수가 있어서 이 가불목을 잘 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여기 또 신중에 경금도 있기 때문에 경금도 있기 때문에 다소 가불목이 좀 약간 부담은 될 수는 있겠죠. 무토 안에 큰 바위 같은 것들이 박혀 있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불목 키우기에 조금 그런 면에서는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지장간을 알아야 돼요. 신무임경. 그래서 경금이 약간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경금이 있기 때문에 가불목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 경금을 더 잘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식신 역마적인 부분을 잘 쓸 수 있고, 신금은 또 이제 원숭이를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임기응변에도 좀 능하고, 그러니까 사람 다루고 여기저기 영업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일들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 무술일주. 아까 무진과 달리 무진은 이제 봄에 이제 너른 들판이기 때문에 목을 키우기가 참 좋았지만, 무술은 한 만추, 한 가을의 끝자락이죠. 가을의 끝자락에 무토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약간 영험한 느낌이 들고, 약간 도량이 굉장히 넓고, 약간 진짜 돌아다니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일주 중에 하나죠. 그죠? 한가을에 무토. 그러면은 이 가불목도 키워내기가 좀 쉽진 않겠죠. 가불목이 특히 을목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들어가 버리고, 그죠? 갑목도 수월에는 힘이 없죠. 그죠? 그 때문에 무술일주 중에 무속인이 좀 많아요. 특히 뭐 이렇게 오화 이럴 때 이렇게 화국을 이루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 좀 아무래도 무속인들을 많이 봤어요. 무술일주. 그리고 술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 무토가 사람들이 이제 발길을 좀 끊는 시점이 되기도 하죠. 수월이라는 거는 이제 단풍이 다 지고 나서, 어찌 보면은 단풍 다 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산을 잘 안 찾게 되죠. 약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쓸쓸한, 그리고 수의시에 또 무토를 생각하셔도 느낌이 좀 어느 정도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토. 기토 같은 경우는 일단 기토가 발달하신 분들은 굉장히 말이 다변이세요. 굉장히 다변이고, 일단 무토에 비해서 굉장히 아기자기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토는 무조건 신강해야 돼요. 무토와 달리. 이게 조건이에요. 기토는 무조건 신강해서 일단은
수가 아주 강하거나 그러면은 이 기토가 거의 이제 물에다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오미월에 태어나면 상당히 좋겠죠. 예. 정 안 되면 뭐 기사일주,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기토는 그 수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얕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수기가 좀 많으면은 이 기토는 언제든지 그냥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단단해야지 물이 오더라도 그 토의 성격을 잃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기토는 일단 수기가 발달한 기토는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토의 목적은 신강하고 기토 자체도 역마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의 기토가 어느 자리건 꼭 일간이 아니더라도 기토가 발달하신 분들은 좀 돌아다니는 걸 많이 좋아하시고 가만히 한 곳에 잘 못 계세요. 아니면은 굉장히 다변이어서 사람들과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이제 다변이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좀 가볍게 여겨질 수 있고 말로 인한 어떤 실수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토는 그런 실수나 그런 가벼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기로 좀 신강할 필요가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기토 옆에 이렇게 겁재지만 무토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좋다고 보셔도 돼요. 사실은. 네. 그냥 때려도 돼요. 이렇게. 무토가 있으면 기토는 약해도 옆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든든한. 물론 겁재는 대가가 있게 뭔가 기토에게 주긴 하지만 기토가 얻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조금 떼어주고 무토에게서 힘을 100을 끌어오면은 이 기토로서는 훨씬 자기 자신이 더 잘 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순서대로 보죠. 기해일주. 기해일주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해수가 천간으로 가면은 임수잖아요. 기임탁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데 이제 뭐 오화나 사화 같은 경우는 이제 사해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화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오의 합으로 또 목기운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훨씬 더 이 수기로 인한 어떤 문제를 좀 덜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해일주는 무조건 옆에 무토나 아니면은 이렇게 5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미월에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나면 좋은 조건이 되겠죠. 일단은. 그쵸? 이럴 경우면, 무미는 없겠죠. 무오. 이렇게 되면 참 좋은 구조겠네요. 그 다음에 해자축, 기축일주. 겨울에 꽝꽝얼은, 1월달에 꽝꽝얼은 기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제일 시급한 게 조우상으로 화기가 굉장히 필요하죠. 화기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기축일주는 그야말로 동토예요, 동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한겨울에 밭대기는 어디에도 좀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기축일주는 이제 봄이 오기를 기다려야겠죠. 그죠? 봄이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대운에서 이제 목대운으로 이제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화대운으로 가면은 기축일주는 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 쓰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축일주는 이 자체에 이제 개수가 있어서 편재적인 성향이 강해서 은근히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 속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약방의 감초 같은 그런 분들이세요. 어딜 가도 기출기주는 잘 안 빠져요. 어떤 모임이나 그럴 때. 그 다음에 기축, 입묘, 예, 기묘일주. 예. 그러면 뭐예요? 들판에서 뛰노는 토끼네요. 그쵸? 예, 토끼가 들판에서 뛰놀고 있어요. 기묘일주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편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기묘일주는 약간 특히 배우자 자리에 묘를 깔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어떤 아픔이 좀 있겠죠. 남편이 밖으로 돈다거나, 예, 묘라는 거는 집에 잘 안 있고, 예, 밖으로 노는 그런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밖으로 많이 돌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여자 문제에 많이 노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가정에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묘일주의 여성분들은 그런 아픔이 좀 있을 수 있답니다. 근데 이제 살인 상생이 되면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옆에 이제 화기를 보면은, 예, 좋을 듯 합니다. 화기가 있으면 살인 상생이 돼서, 예, 편관이 나에게 인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예,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묘, 묘진사, 예, 기사일주, 예, 역마 깔고 있고요. 그쵸? 역마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사화는 인성을 깔고 있죠. 일단은 일지에 일단은 기토가 습토이기 때문에 사화를 깔고 있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죠. 기토가 단단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토가 단단해져야지 목이 와도 목을 잘 품어줄 수 있는, 예, 그런 단단한 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기사일주는 좋은 일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일지에 인성을 깔고 있으면은 일단은 일지 인성을 깔고 있다는 거는 내 안방에 엄마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배우자가 엄마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소 약간 의존적이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이게 깔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시댁의 입김이, 예,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이 사화라는 것도 굉장히 화려한 글자이기도 하고 뱀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굉장히 뭔가 그 뱀 같은 그런 느낌, 변화무쌍하고, 예, 상황 따라 여러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인성이 있지만 이 안에 또 이제 경금도 있죠. 그죠? 경금도 있어서 상관, 예, 상관의 모습도 이 안에 들어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인성으로 상관을 폐인하는 그런 모습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기사, 오미, 예, 기미, 네, 기미일주와 정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경험상 굉장히 부부 사이 많이 조심해야 되는 일주 중에 하나고요. 미토 자체가 약간 욱하는 성질이 좀 강하잖아요. 예, 성격이 되게 주변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화가 좀 발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주가 좀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발달하신 분들은 성격이 좀 급하고 좀 욱하는 그런 성정들 때문에 부부 사이의 문제를 좀 자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미일주,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관인 간목이 미토라는, 묘지를 깔고 있는 그런 일주이기 때문에 기미일주는 여성으로서는 좀 약간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항상 그런 이론을 아는 이유는 내 남편이 이제 묘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자꾸 이제 내 남편의 길을 세워서 내 남편이 이 묘지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꾸 끄집어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부인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충이지만 그래도 충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들어갔다가 이제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미, 미, 신유, 기요일주. 기요일주는 전형적인 외유내강, 외유내강이고 굉장히 좀 예민하고 다소 똑똑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식신이 지금 유금으로 있는 거잖아요. 식신이라는 거는 본인의 전문 기술이거든요. 전문 기술, 전문 지식인데 유금으로 있기 때문에 한 분야의 어떤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일지 유금을 깔고 있는 분들이 천간으로 보면 또 이게 신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는 자기의 몸이기도 하고 그다음 마음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구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민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에 들어간다면 본인의 이 예민함을 직업적으로 잘 승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술해 끝났네요. 그럼 이제 지지 진술충미 축부터 차례대로 가는 게 낫겠죠. 축, 그 다음에 진, 미, 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축의 지장간인 축, 개, 신, 기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시종자가 이제 들어있고 축이라는 거는 축축한 개수가 이제 얼어있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 이 축이라는 종자가 아직은 움트지 않은 상태예요. 겨우내 땅속에 지열로 보관이 잘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다음에 오는 인월에 이제 이 시종자가 발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축은 축축한 땅이고, 근데 계절상 1월이니까 굉장히 춥고, 신금은 여기서는 이제 종자일 수도 있고, 서리빨일 수도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이거는 1월달, 양력 1월달에, 1월달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겨울과 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토이기도 해요. 그래서 축은 약간 은근과 끈기의 대명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은근과 끈기. 그래서 축을 좀 글자에 뭐 2자, 3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굉장히 은근과 끈기로 뭔가 한 분야에 끝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그거를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고집스럽고 집요하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주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축은 이제 겨울과 봄을 이어주는 1월 달의 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의 형상이죠. 소는 뭐예요? 묵묵히 자기를 수행하는 그런 동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집은 세지만 자기 할 일에 있어서는 묵묵하게 끝까지 해내는 그런 성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약간 필터의 느낌이 들잖아요. 모양상 약간 필터 느낌이 좀 들죠. 필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 같은 것들도 뭔가 이렇게 정보나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는 수사나 그런 쪽에
일들을 하실 가능성도 좀 많이 높고, 그런 일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능력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 예, 어떤 정보를 들으면 필터링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예, 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쓸모 있는 정보와 버려야 될 정보를 잘 구분해서 쓸모 있는 정보는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런 능력도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토. 지지에 일단 토가 많다는 건 일반적으로 그 부동산과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지에 토가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에 적합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실 테고요. 이유는 모르셨죠. 지지의 토는 부동산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사주고요. 지지에 토가 없는 분들은 부동산을 해도 남들보다 좀 재미를 못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또 지지의 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계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영성이 발달하고 종교적인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인 도적인 그런 모습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재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가을과 봄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봄과 여름을 연결하고 뭔가 연결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단지 계절과 계절을 무난하게 잘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개자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이라는 글자는 유일하게 이제 지지에 토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막 남 앞에 나서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아니세요. 조용히 그냥 듣고 계시는 성정들이 많으신데, 이 진은 유일하게 약간 권력욕의 상징의 글자예요. 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권력에 대한 어떤 욕구, 욕심, 그리고 본인의 권력을 인정받을 때 굉장히 느끼는 희열감 같은 것들이 크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권력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행동의 시작이, 뭔가를 할 때 행동의 시작이 결국에는 권력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초점에 맞춰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글자이기도 하고요. 진이라는 글자는 그야말로 이제 동물로 보면 용이잖아요. 변화무쌍하고, 그죠? 굉장히 진이라는 거는 기름진, 가장 영양가가 높은 그런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에 이제 땅을 파보면 이 안에 막 지렁이가 막 가득가득 하고요. 그죠? 그 지렁이들이 이렇게 많은 땅들이 굉장히 영양가가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죠? 진, 을, 개, 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미 이제 진월 달에는 을목이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목이 살아가기 위한 수분도 충분한 땅이라고 볼 수 있고, 자체 무게합이 되면서 화기도 만들어내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목이나 을목이나 이 진이라는 지지의 글자가 있으면 이 갑을목은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뭐 꼭 일간일 필요는 없어요. 일간일 필요는 없는데 간목이나 을목을 키우는 그런 사주에서 진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보니까 유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진유로 성격이 바뀌어버리죠. 금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면 간목이나 을목이 좀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은 토의 모습으로 변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금이 굉장히 나쁜 역할을 하는 그런 인자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관의 모습이 좋지 않겠죠. 이 갑을목이 뿌리 내려야 되는 땅을 지금
다 금으로 만들어서 땅속에 커다란 바위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금은 어찌 보면은 이럴 경우에는 귀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미토. 미토는 이제 봄과 이제 가을을 이어주는 가장 뜨거운 계절인 7월의 땅이죠. 이건 4월이고요. 7월의 땅이고 이건 양이에요. 양은 평소에는 순하죠. 그러다가 화가 나면 뿔로 확 받아버리는 그런 성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라는 글자는 평소에는 순하게 가만히 있다가 한번 성질이 나면은 확 들이받는 그런 성정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월에 태어나거나 뭐 미라는 글자를 2개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성정이 이제 항상 내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들이받으려고 하는 성정을 다스리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이 미라는 건 또 이제 뜻을 이제 그 음을 차용을 해가지고 만미자를 써서 미월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미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또 이 요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그냥 가정주부로 있더라도 미라는 글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물조물해도 뭐든지 되게 만나는, 그냥 그 할머니들, 엄마들한테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뭐가 이렇게 들어가길래 맛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요거 조금 저거 조금 이렇게 하는데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요거 조금 저거 조금 이게 뭐 계량도 안 해요. 그죠? 근데 되게 맛이 나는 그런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라는 글자는 이제 요식업이나 맛을 내는 그런 쪽으로 관련이 좀 많은 글자이기도 하고, 미, 정, 을, 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정화를 이제 미토 속에 이제 넣어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가을의 계절인 금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걸 넣지 않으면은 이 화 때문에 금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넣어버렸어요. 금이 나올 수 있게. 그 다음에 을목도 들어가 있고, 이제 목의 계절이 아니라 이제는 금의 계절이 준비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천간으로 가면 이제 기토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에 관련된 목에 관련된 글자들은 다 들어가고, 이제 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에 글자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정화가 존재하는 한 금이 무서워서 못 나오고, 목도 빨리 넣어야지 그게 열매로 맺고, 그죠? 이제는 가을이란 계절은 뭔가 키우는 계절이 아니라 결실을 보는 계절이기 때문에 목을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술. 술은 이제 그야말로 개예요. 굉장히 충직하죠. 굉장히 충직하고, 사주에 술이라는 글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쪽 활인업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수월 하면은 늦가을이고, 늦가을에 이제 모든 농부들이 이제 탈곡을 하고 창고에 그득그득 양식을 가둬놓고 이제부터는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긴 밤 이제 호롱불 밑에서 화투도 치고 술 한잔 걸치고 하는 그런 시즌이 바로 술월입니다. 그러니까 술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술시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근하고 술을 먹는 그런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술이라는 글자 자체가 약간 도량의 글자이기도 하고 산신령의 글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술은 이제 가을과 겨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어찌 보면 가장
한가한 계절의 글자죠. 근데 좀 쓸쓸함이 묻어나죠. 술월에 술시를 생각하면 굉장히 좀 쓸쓸한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상상을 자꾸 발휘 한번 해보세요. 예. 쓸쓸한 느낌이 드는 술월의 술시.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주를 잡는 데 있어서 여름생으로 잡아주거나 봄생으로 잡아주면 그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이라는 건 충직한 개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이라는 그 글자를 진이나 이제 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괴강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진은 굉장히 영양가 있는 굉장히 뭔가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글자고요. 술은 생명을 다시 다음 계절로 넘기기 위해 모든 생명을 걷어들이는 그런 글자.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글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자연은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그게 숨어 있다가 이제 본인의 계절이 되면은 뿅 하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순환이 되는 건데, 일단 술이라는 글자는 생명이 막 일어나는 글자가 아니라 생명을 땅 속에 가두는 그런 글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 중에는 술, 신, 정, 무 이렇게 지장간이 있는데 종자가 이제 땅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종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씨감자 같은 것들을 겨우 내내 이제 보관을 하죠. 그죠? 씨감자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이 종자가 겨우내 차가운 동토에서 얼어 죽지 않으려면은 정화를 땅 속에 넣어 놔야지 이 지열로 인해서 이 종자가 겨우내 얼지 않고 잘 보관이 돼서 이듬해 새로운 생명력으로 다시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간을 이해하면은 이 글자를 다 이해하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 신금, 그래서 이 수월이 되면은 이제 모든 씨앗들이나 내년에 이제 씨 뿌릴 것들을 다 걷어서 잘 보관해 놓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근데 그 씨가 겨우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얼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화도 함께 있어야지만 이 종자가 보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그냥 지지의 토는 그냥 화계라고 그냥 보셔도 돼요. 화계가 많을수록 약간 종교나 활인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영역, 아니면은 장인,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한 분야에 있어서 끊임없이 화려하진 않지만 어떤 끊임없는 정신세계를 본인이 갖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묵묵하고 재미는 없지만 뭔가 한결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화계는 또 종교의 모습, 장인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술가의 모습, 그 다음에 이런 활인업의 모습,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고, 지지에 이제 화계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뭔가 화려한 삶을 지향하기보다는 약간 정신적인 삶을 지향하게 되고, 만약에 본인이 화려함을 만약에 자꾸 갈구하게 된다면 본인의 사주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괴리감이 생겨서 본인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에 이제 화계가 있는 분들은 화려한 삶보다는 조금 정신적인 삶, 기적인 삶, 그런 삶을 조금 더 추구하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예, 한층 높아질 수가 있어요. 네. 역시 토는 좀 복잡하죠. 그쵸? 예, 토를 정복하면 뭐 거의 사주를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번에 이해는 안 가지만 제가 지금 생초보 탈출, 그 다음에 초급, 그 다음 중급, 그 다음 고급 실전 사주를 이렇게 5강씩 카테고리별로 지금 찍고 있고요. 현재 생초보랑 초급은 이제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어요. 5개씩. 이 5강씩 계속 실전 사주까지 다 들으신다면 제 1강부터 제 강의를 다시 들으시면 들리는 게 훨씬 더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다른 분들의 유튜브를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재밌긴 한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관심은 많은데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분명히 사주가 끌리시는 분들이시겠죠. 예, 그런 분들 제 카테고리별로 한번 찾아서 차례차례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게 굉장히 용기 있게 제가 지금 어찌 보면은 강의를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더 뭔가 화려하고 유의적인 그런 강의를 한다면 조회수도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성격도 이제 화계가 많이 발달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재도 없기 때문에 뭔가 화려함을 지향하는 그런 강의를 좀 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강의들을 하고 있는 거는 어찌 보면은 모험이기도 해요. 네. 이게 대부분은 혹할 수 있는 제목과 혹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깊진 않더라도 내 사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게 뭔가 딱 제목 선정이나 내용을 그렇게 끌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저는 이제 사주를 진짜 공부로 접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공부로 접하다 보면은 정말 업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강의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소 투박하고 다소 좀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이것도 해야지 뭔가 그런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세상에. 그쵸?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리상으로 멀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이유로 오프라인 강의를 못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자주 남들보다 굉장히 강의를 자주 올리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은 좀 남들이 하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를 이 인강으로 다 보여드리는, 다 드리는 그런 수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저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골고루 돈이 있건 없건
거리가 멀건 가깝건 간에 이게 도움이 돼서 뭐 정말 재밌다면 이걸 업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강의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마음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충직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